이게 뭐라 그러죠? 발동기에 발동기가 된 것 같이 지난번 우리 외국정책전략연구원 개원식부터 연달아 있는 집회 또 각 서명대 어제 강원도 강릉 집회까지 많은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또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은 인구 국회의원수가 또 가장 많은 경기도 또 인천은 배신자가 좀 많아요. 뭐 이학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번씩이나 비서실장 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대통령 뜻이라 하면서 탄핵하고 탈당해 버리더라고요. 또 윤 모시기도 뭐 보수 대통합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끝났다 하고 참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는 좀 이게 큰 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큰 벽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대외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뭐 순서대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 특히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애국 세력의 90%가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가끔가다 한 번씩 3.1절에 뭐 모여가지고 또 할 말,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은 110차 동안 그 비폭력 집회를 했고, 오늘 제가 모 신문사하고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일요일 날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네이버 뜨면은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기사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댓글 순위 1위 뭐 이런 거 계속 그 기사가 계속 떠 있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인터뷰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대한애국당은 절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극우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애국당에 참여했는 많은 당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95%다. 그리고 모든 조사에서 대한애국당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그 70%가 그런 분들이 모여가 있고, 또 스스로 자립했다. 우리가 스스로 생기고 스스로 일어선 정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강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제가 당대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왜 나왔느냐? 지금까지는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겨뒀잖아요. 우파 정치, 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그런 보수의 우파의 정치인들이 국가를 잘 이렇게 최가난국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5,000년 역사에서 지금의 30년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좌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보수 우파 지도자들 또 국민들이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보수 우파의 위대한 자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정치만 믿고 우리는 갔는데 그 정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보수 우파에 반하는 보수 우파 국민을 배신해버립니다. 대한민국도 배신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는 한두 사람의 정치인들한테 이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몇천억의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 80가지나 되는 그 거짓이 산을 이루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 하나라도 당신들이 그 거짓말 중에 맞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봐라. 하나도 제시를 못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거짓이 산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만들어진 게 대한애국당이에요. 이제는 이 국민들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국민들을 그 보수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발로 차버린 이런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들을 믿는 바람에 이 탄핵의 정국이 생기고 나라를 통째로 친북 세력, 반미주의자들한테 나라를 통째로 넘겼고 그 결과 지금은 이 반미주의자 친북 세력들이 좌파들이 체제와 역사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정당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최초로 아스팔트 정당이 생겼고 그 분 한 분 한 분의 열정이나 그 애국심 또 당에 대한 애당심 우리 당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김진태 의원이 그 대구 집회가 연설에 난리가 났던데 그 3,000명 들어갔는데 다. 그러면 김진태 의원 다 동원 1,000명 들어갔는데 그것도 통제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자유한국당 안에 그런 거를 유도를 했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태극기 세력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세력을 그야말로 거구 세력으로 몰고 또 그 태극기 세력이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으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할들이 유영아 변호사 얘기한 것도 언론 방송이 집중적으로 비꼬아가지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뜻 아닌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놔두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꿔버리지. 그것이 지금 보수의 농객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5.18부터 지금 5.18 문제부터 해가지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씨가 이번 월요일 날이죠. 지금 일제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체제전쟁, 역사전쟁은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전쟁을 걸었고 그들이 대한민국,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잘못된 나라로 몰아버렸고 또 저들같이 1년 9개월 만에 나라가 다 망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대한애국당과 같이 뜻을 가진 분들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우파 정당, 새로운 정치 질서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는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했던 얘기고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습니다. 나눠드린 보시면은 강원도 집회 어제 교육에서 집회하고 교육에서 제가 딱 20분 한 것 같아요. 20분 동안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한국 상황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태극기를 놓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분에 걸쳐서 했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지금 프린트물을 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집에 가서 프린트로 정리를 했어요. 2장. 그걸 꼭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론무장이 이 체제 역사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자유한국당이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 체제 역사 전쟁을 비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고 나면 이제 사무국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 당무 얘기하시고 이주천 외국 전략연구원장님이 이 지금의 체제에 대한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하실 겁니다. 오늘 유익한 이 결전을 두고 있는 전야제잖아요. 3.1절 결전을 두고 있는 전야제인데 지금 보니까 뭐 경남도 버스가 20대 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대구도 버스 15대 해가지고 좀 보니까 아무튼 수도권이 대대적인 이 3.1절 구국투쟁, 태극기 구국투쟁. 그래서 이제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서울역 태극기 구국투쟁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서 서울역 태극기 구국투쟁, 나라를 구하는 투쟁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유익하게 교육이 되고 우리의 정신무장 오늘 다시 한 번 더 갖추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